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리뷰 방송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8거래일째 같은 구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옵션 전체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프리를 깎는 같은 구간을 맴도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요. 물론 8거래일 연속 환매수를 기록 중이지만 어느 특정 한쪽으로 이제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 구간에 갇혀서 위로는 빗각 추세, 차트를 보시면 위로는 빗각 추세, 아래로는 저점 하단 구간을 가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을 만나서 때려 맞고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지지 라인들을 빠르게 이탈하지도 않는 범위 제한적인 움직임을 8거래일째 보여주는 그런 지루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셨던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 미국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은 연준 위원들 연설도 있었죠.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다.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면 대응이 필요하나 악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9월에는 0.25bp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현재는 기업들이 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 성장이 악화될 경우에는 고용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해고를 늘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 채 이제 거기서 0.25bp냐, 50bp 빅컷이냐를 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는 현재 8월 5일 급락해서 출발했던 때 이후로 76.4%까지 반등한 구간. 제가 미국 증시는 764, 우리 등 주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증시들은 618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리까지 결국 왔습니다. 이거 최대치 말씀드렸던 거 우리 증시 보시면 618 자리까지 최소한의 상단 반등 구간까지 맴돌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미국은 764 자리에서 지금 변곡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와서 변곡 구간 형성 중입니다. 해당 구간에서의 변화의 시작은 결국에는 첫 번째 엔비디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조용히 지나갔으니까 다음 엔비디아도 뭐 특별한 변동성을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은 고용 보고서까지 쭉 중간에 PC 한번 읽고 PC 고용 보고서 그다음 소매 판매 FOMC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웬만하면 우리도 지금 변곡 구간을 거의 2주 꽉 채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가 10거래일째거든요. 횡보가 10거래일 횡보 정도 엔비디아를 딱 만나면은 아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도표 한번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이제 실적 추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23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24년 1분기까지 거침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각도가 좀 주춤거리고 있기도 한데요. 뭐 이 정도 성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만큼 현재 시장 기대치도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로 매출 28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컨센과 매출 추정치는 이보다 높아서 집계된 컨센과 달리 적어도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고 2분기 실적 또한 시장 평균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제 매출과 컨센서스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실적 발표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측치가 좀 낮아서 실제로 까보니까 정말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이제는 예상치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실적은 잘 나올지언정 예전처럼 깜짝 놀라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의 급등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 시장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주식 부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트 스터키는 엔비디아가 AI 칩의 강력한 수요를 예측하면 이는 기업들이 경제 둔화를 예상해서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서학개미에게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서학개미의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엄청납니다. 26일까지 최근 한 달 26일 어제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엔비디아를 약 3조 3,743억 정도를 규모의 매수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종하는 ETF인 SOXL에 약 5조 3,078억 정도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투자 원금 평가 가치가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국내 서학개미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급락장이 있었죠. 급락 때 엔비디아는 반등할 거야의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 시간까지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론입니다. 옵션 분석 업체 오라츠에 따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 10.3% 정도의 급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정론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칸에서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잠재적인 하방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방식으로 굉장히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8거래일째 횡보 구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스 구간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된 바 일본은행의 그때 일본은행 총재 청문회도 예상된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 정도의 반응이 약했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어쨌든 예상은 되고 있지만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예상과 어떻게 틀어지느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변동 요인이 지금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세였고요. 이제 반도체는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간 선물은 신고가를 기록한 다우 지수의 영향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0.35%에 빠진 것에 그쳤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는 오늘 우리장 살짝 하락 출발한 뒤에 그 부근에서 머물렀습니다. 야간 선물의 이동 범위 구간에서 본장은 대체적으로 움직였고요. 최대 진폭이 2.6포인트밖에 오늘 나지 않았습니다. 저가 364.4에서 고가 367로 일반적인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늘 진폭을 아주 낮게 보이면서 점심시간 이후로는 빨랫줄 형태를 거의 띄고는 했습니다. 오늘의 변동성은 여기 오전장이 다였고요. 그래도 시간 대비해 가지고는 괜찮은 변동성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방향성 여부입니다. 8거래일 연속 환매수에 성공하면서 누적 선물 매수 포지션을 3일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에 스위칭이 나왔으니까요. 빗각 추세대 돌파 여부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대를 생각해야 할 때까지 횡보 조정이 나왔네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빗각 추세대 만나서 때려 맞은 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대와 근접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체크를 해야 했고요. 하락 우위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등으로 1조 원을 혼자 넘겼습니다. 자, 장중입니다. 외국인 8거래일 연속 환매수 우위였고요.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급부상한 딥페이크 관련 섹터 보안 테마 위주로 움직였죠. CU박스, 한빛소프트, 센즈랩, 모니터랩, 사이버원, 라운시큐어, ICTK 등 많은 상한가 종목들을 탄생시키고 급등주를 탄생시켰습니다. 12시 40분 이후에 어제는 이제 월물 370 콜옵션에도 일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고 왕개미가요. 그 다음에 월물 360 풋옵션에 일부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와서 오버나잇한 모습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장중부터 장마감시까지 다시 말씀드렸고 그 상태에서 오늘 12시 40분 이후에 그 월물에 들어왔던 360 풋옵션 왕개미가 모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풋옵션 개인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한 방에 그 풋옵션 왕개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건 누가 받았나요? 그대로 고스란히 외국인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360 풋옵션을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오늘 토탈 14억의 풋옵션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위쪽으로 365 위로 모든 풋옵션을 거의 대부분의 풋옵션을 매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당일 1차 저점 장중 제시된 자리 제가 오늘 개장 전에 항상 개장 전에 파생반에 오늘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체크를 했던 지지 라인의 첫 자리는 어디예요? 364.3포인트 내지 364.5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를 기다리셨던 분은 명확하게 364.4에서 찍고 터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오늘 1차 자리 저기네, 저기다가 부근했다가 분할 매수 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나면 커트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2차까지 나는 분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1차, 2차 걸어두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2차 이제 커트라인 정해서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 분들 기다렸다가 이상한 어설픈 자리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저기까지 기다렸다가 오네, 기다리니까 오네 해서 체결을 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곧장 수익이 바로 발생하는 날이었고요. 그 전에 여기서 막혔을 때 매도 포지션까지 진행하시고 여기서 청산해서 스위칭 해가지고 들어 올리고 여기서 또 첫 저항에서 스위칭까지 성공을 해서 또 지지라인까지 청산을 하고 지지라인 부분에서 매수로 스위칭해서 만약에 적당한 구간까지 그냥 수익을 냈다면 지나간 차트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지와 저항 라인을 짚어드리는 그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하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내가 이게 틀어지면 손절 커트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었고 한 분들이 계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꼭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시된 자리에서 급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다소 변동성이 아주 적은 날이었지만 장 초반에는 좀 집중하셨으면 노리셨으면 수익을 충분히 내고 오늘 마무리했다 이제 일찌감치 퇴근하고 이제 다른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분 계시죠.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까지 빠르게 내려왔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요. 코스피 선물 동시효과 대비 코스피 선물이 0.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종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왜 그런지 장중에 내리고 종가 끌어올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직 그게 어떤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같고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반복되니까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렇게 종가에 땡기는지. 근데 오늘 이제 종가에 땡긴 주체가 투신이었는데 투신이 선물을 종가에 1천억 가량 신규 매수를 진입했죠. 종가 끌어올린 주체가 투신이었고 반대로 개인이 600억 가량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환매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끝까지 2천억대 환매수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키면서 누적 선물 포지션을 약 3천억 정도 약상방으로 유지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1조 원 이상 쌓여야만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상방인가 해서 뭐 그냥 땡기는 거가 상승으로 가나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의 양매도 종합 누적 양매도 포지션이 거쳐야 됩니다. 청산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오늘 지나가면은 이제 월물 옵션 만기까지 12잔존일 12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한 여기서 반틈 줄어들면은 외국인도 이제 양매도를 청산하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베팅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잘 주목 포착을 해야 하고요. 선물을 1조 원 이상 어느 방향으로 날 잡고 땡기는지 신규 포지션으로 땡기는지 그거를 잘 주목해야겠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873억 매수해서 1329.6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뭐 비슷하게 야간에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미국 일정이죠.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바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 시간 8월 29일이 되는 새벽 5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우리는 몇 시간 뒤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게 됩니다. 8월 29일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가 있고요. 그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매주 발표하는 거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에 대해 한 번에 50bp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29%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일에는 36%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고용 관련 지표는 평소보다 더 중요해졌고요. 매주 목요일에 하는 것 이후에 그 9월 초에 발표할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 둔화될 것 같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50bp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하방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시킬 요인으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7월 PCE 발표가 있고요. 근원 PCE 컨센은 지난달 2.6%에서 이번 2.7% 정도로 소폭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헤드라인 PCE 컨센은 지난달 2.5에서 2.6%로 소폭 상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거래일 내일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이라 오늘처럼 또 진폭이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청산 욕구가 들면서 매도 포지션은 또 매수로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은 또 매도로 청산하면서 변동성이 오늘보다는 좀 더 생길 여지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누구도 가만히 있고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보다 진폭이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전이라는 겁니다. 실적 발표 전이라는 거고 무리하게 베팅을 삼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구독자 정보 공유방 문의방에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